강연 주제 중에서 가능하면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 사람 저 질문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면 제가 조건에 개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열심히 들었는데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제안했던가요? 네. 네, 네, 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원불교 교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원인의 숫자는 규정이 없고요. 단 수의단원 2명이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단 2명이 연설을 해서 이게 법으로서의 가능하다면 수의단원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청원의 과정을 좀 밟아주시면, 그래서 수의단 회의에서 이 교헌 개정의 문제를 본 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면 어쩔까,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교헌 개정을 하려면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교원상에는 교정원장하고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도님이 300명이고 출가 교도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에 교단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 하는 준비위원회를 좀 출범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두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원덕회에서 교원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특위에다가 냈죠. 다 보냈죠. 근데 그거 이제 저도 그 서명을 했습니다만,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훈이라는 장치를 갖다 고치는 건데 그거부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 불쑥 나온다는 것이 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뭐를 하려다 보니까 요건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요건 교훈에 걸린다. 그러니까 교훈을 개정해서라도 요거는 관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게 제 모양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마음속에 의심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교헌 개정은 방법이고, 요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교헌 개정 필요하면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교헌 개정.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그런 의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강연해 주신 그 교우님께서는 그렇게 교헌에 걸리는 두세 가지, 네.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네.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다른 혹시 그 겹칠 것 같은데 좀 말씀 할까요? 네, 네. 다른 분 같이 하시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훈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럼 다른 질문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소리 납니까? 제가 그 심산 송영원 교무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불교 역사상 교무님들이 단체로다가 원불교를
교무복을 벗겠다. 그런 기도를 영무원 광장에서 해가지고 원불교 역사상 수의단회를 해산하고 수의단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 주체가 미래포럼이라는 교무님들의 그 과정에서 있었어요. 거기 이제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잘못한 것이 그냥 전서 한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속으로 끓고 있는 거는. 그랬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물우물 덮어버렸어요. 그랬죠. 그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이 열 몇 분이죠? 저기 12분인가 13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동이 되신 분이 우리 송 교무님하고 원익선 교무님 뭐 이분들이 주동이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수의단을 해산하는 역사적인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를 그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해서 1년 반인가 2년 동안 예산을 10억인가 얼마를 써가면서 교원 개정을 교단의 하여튼 전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했던 교원 개정 작업이 있었어요.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네. 하여튼 돈 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한순간에 딱 이건 쿠데타다. 그 말씀 하시고선 깨끗이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무님께서 두 가지 청원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교원 개정의 요건이 되는 중앙교회의 뭐 3분의 1인가 2의 발의 찬성을 해서 뭐 교정원장하고 해서 해달라.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 수의단 선거 때는 겨우 알아요. 네. 중앙교회 의원이 누군지를 그때 가서 조금 알다가 그 뒤에 또 싹 잊어버리고 지금 누군지조차 모르는 600명과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청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분위기상에 어렵고 또 지금 현재의 교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훈련이 되어 있냐면 종법사의 대리인이 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교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으로 왜 너는 교화를 방해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로다가 바로 나와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이법선이 있는데 어떤 교무님은 야 이법선이 같은 사람은 자주 가서 만나면 안 돼. 이거를 교무님이 직접 교도한테 얘기하는 예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게 발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저기 그 뭐야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고 제시하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 창피한 거를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무님 네.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네. 미래포럼 같은 그 상황의 연출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호응하는 방법은 없겠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덕회장을 하고 우리 저 진사님 원덕회장하고 3대에 가서 원덕회장 하면서 건의서를요. 뭐 내용 증명으로다가 수의단은 개별적으로 다 내용 증명으로 보냈어요. 네. 보내고 나서 수의단 사무처에 가서 보면은 읽어본 흔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거 내용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거는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엔 묵묵부담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여러 건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원덕회원들은 사실 그 서울 지역의 교도회장을 하시고 뭐 최소한 4, 50년의 교도로서 중진이라고 자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의 주인이죠, 확실히. 네. 근데 주인은 무슨 주인이에요? 저는 제가 그 좀 심한 표현으로 종법사님은 버스 운전수고 교무님들은 돈 받는 차장이고 우리는 돈 내고 탔다 내리면 끝이에요.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는 운전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미래 포럼의 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같이 호응하는 일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실아실하게 가는 부분이 교단 내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원음방송이라든지 무슨 뭐 또 저기 그 대출금이라든지 무슨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뭐 상당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속을 앓는 그런 부분 중에서 뭐 하나 꽝 터져서 옛날에 뭐 서울회관 때문에 터져가지고 저기 강당에 모여가지고 울고불고를 뭐 며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반지를 빼가지고 살렸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61년 62년 다녔는데 이게 과연 내가 일생을 바친 원불교가 과연 어디로 가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명 퇴직하는데 15명밖에 교무가 안 나온다. 그럼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우리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실 분 하시죠. 그 약사님은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 영사님.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질문 나온 것에 대답을. 네. 먼저 이제 그 좀 설명이 몇 번 됐으니까, 맞아요. 아까 하신 말씀이 의견 제안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청원제도는 원불교의 최고 회의 기관에서 논의를 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견서는 그냥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수의단원과 혁신위에 보냈던 의견은 그냥 의견입니다. 그거는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문제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형식을 바꿔서 청원이라는 틀로 가게 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감찰원에 뭘 보내고 뭘 보내도 그런 의견이 있어, 그런 의견이 있었어라고 끝나요. 그런데 이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이거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법이 정확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저희들은 이 법이 있음을 명확히 몰라서 그냥 순수하게 의견 제안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의사가 있으면 그걸 모아서 수의단원 2명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연설해서 의견을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을 총무법제분과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 안건으로서 가능하냐를 따지고, 그래서 됐을 때는 수의단에 무조건 상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저희가 교단을 이렇게 제가도 마찬가지고 출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살림이 뭐 이러니저러니 따졌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원 개정 추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교원 개정 추진위는 내가 교원 개정을 주체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닿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선언적 입장입니다. 선언적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원덕회나 또는 제가 위원들이 우리는 그만큼 강렬한 의지가 있음을 교단에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추진위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막 공개해서 오늘 뭐 20명 했네, 40명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활동을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해주시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가지 교원이 개정돼야 할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여시아문이시죠?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료하게 짚기가 쉽지 않으신데 그분이 지적했던 내용이 저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라면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의단원 구성이 출가와 제가가 있으면 같이 가야죠. 정수의단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왜 안 가는가요? 분명하게 저희는 봉도와 호법은 다른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정수의단원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제가 9명, 출가 9명 이렇게 한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화제를 제안해 놓고 다음 학문에서는 이제 주법으로서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의단 상충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이제 그거는 마련을 해야죠. 안을.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딱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는 혁신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한 거는 내용에 관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자리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시아문인 그 회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덕회가 전국연합에서 교원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건의서를 낸 것입니다. 왜 교원 개정이 필요한 강론을 지금 진안 교당 명산 최병원님 필명이 여시아문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지금 강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교도님들 많이 필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일단 여기서 전체 대답은 그 문제는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송천교당 다니는 권대경 교도입니다. 교무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인가요? 종법사 제자인가요? 대종사님 제자죠. 그렇죠. 네, 대종사님. 그러면 대종사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종법사들은 전혀 대종사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사정 하나만 보더라도 대종사님이 변익품 34년 안 낸다 딱 그랬는데
법사가 볼펜 굴러다니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원불교. 그렇잖아요. 네. 법사는 법의 스승인데 이렇게 법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법사한테 가서 직접 이런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어떻게 법의 사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데도 나 못 들었다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은 그거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대종사님께서 나는 미리 개송을 내린다. 죽을 때 한 사람한테만 내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내가 개송을 내린다. 그러니 이 자리는 사량으로서 알려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더라. 그렇게 딱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전을 완편하시면서 너희들 이 정전 한 군에만 전 심력을 기울여라. 신분의석만 들이대면 나를 기약하고 이럴 것이다. 그 기약은 얼마냐? 1, 2년이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해석만 자꾸 해대고 확인하는 것은 안 해요. 아까 무시선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러면 분별 주착이 없는 때를 성품이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분별 주착이 없겠는가를 확인하러 들어가게끔 가르쳐야 할 건데 해석만 찾고 설명만 잔뜩 해놓고 사막 공부 정신 수양하라고 하는데 요즘 보세요. 훈련원이나 교당에 가면 사은이시오 사은이시오 얻어먹는 거지 새끼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력을 양성하라고 했는데 사은이시오 사은이시오. 대종사님은 사은을 발견하시고 보은을 해라 하고 보은의 조목을 내놓으셨는데 보은의 조목 설명한 교무님들 봤어요? 천지팔도가 있었고 부모에 대한 보은이 있고 이 보은 조목이 다 있는데 여기는 관계도 없어. 오직 사은이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빌어가지고 된다면은 누가 밥 먹고 있어요? 빌지? 이렇게 대종사님 제자를 완전히 대종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해야 하니 뭐 혁신을 해야 하니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교당이 잘 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수의단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회답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수의단에다 회답을 찾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우리 원불교가 살아나지. 대종사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줄이고요. 그 질문을 한두 번 더 받고 대답을 좀 듣도록. 견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사리 연구하고 어떻게 달라요?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하고 사리 연구하고 어떻게 다른 거 해석만 해? 사리 연구를 해야 견성이 나오죠. 사리 연구 어떻게? 그 내용이 뭐예요? 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리 연구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리 연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하시지? 대종대학 그 정계는 뭐라고 말하는 연구를 사리 연구를 견성하고 사리 연구를 어떻게 틀리냐고. 견성은 밖에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 공부를 하고 마음을 내가 부른 것을 견성이라고 부르는 그건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다 한다고. 네. 대장만 자꾸 그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성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청원 말씀을 하셨는데 교헌 개정을 하는데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교정원장과 교회 중앙교회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의단에서 교헌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논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청원을 하면서 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수의단에서 우리는 교원 개정에 관해서는 논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노타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분위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는 그런 현상까지 그건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건 넘어서서 이제 사실 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청원을 준비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지난 그 정목사님 사퇴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교단이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해져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방식을 택하는 건 옳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부탁처럼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글쎄 지금 알겠는데요. 네. 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네. 만약에 했는데 수의단에서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네. 만약에 교정원장한테 청원을 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교정원장한테 청원을 한다면 그건 바로 되잖아요. 예, 그 중앙교회 3분의 1을 채우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 교무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지 전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청원이 상당히 그 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교무님께 질문이라기보다요. 그 아까 법사님께서 저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감히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그 현행 교헌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공화제를 천명을 하면서도 종법사를 주법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 그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그 조항, 예, 대표적인, 그리고 그 조항이 지금 독소 조항이 돼 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그 주법 정신이 너무 긴 세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개정을 할 것인가? 다른 개정도 있겠지만 그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님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오래전에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줄만 바꾸자, 한 줄만. 이거를 이렇게 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종법사님이 교정원장 하실 때 교단 대표와 그 이야기를 꺼낸 대표와 제가 대표 이렇게 9이 한 석 달 정도 토론을 했어요. 딱 다른 조항이 아니라 아까 이 재가와 출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재가와 출가가 있고 그러면서 정수위단원이 없냐? 그러면 호법하고 뭡니까? 그거를 없애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정 안 되면 333 이야기를 했어요. 333이 뭐냐면 여성교육자, 남성교육자, 재가교육자 이렇게 해서 9명만 해서 소수로 하자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무들이 약 600명 넘게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재가교도님이 반대하셨어요. 안일언이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법사님이 오랫동안 통치적 관점에서 교단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법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제가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도 종법사고 끝도 종법사다. 이게 과거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원불교 100년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게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집단 지성이 실패했어요. 이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성인이 많은데 집단 지성이 실패했어요. 원불교 100년 역사 속에서. 이제는 집단 지성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살아나지 않고는 세상과 발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이 가부장적 제도에서 집단 지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몸부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교원이 개정이 되고 혁신안이 나온다 그래서 완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첫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 혁신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첫 단추를 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와 출가를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출가가 해주면 좋겠고 제가가 해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너나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힘 닿는 곳에서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감히 참 어르신들한테 제안을 했던 이유가, 저희들도 이제 무슨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까 뭐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한두 명만 움직여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회 띄워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활동하고 의견 있으신 분 받고 이런 역할만 해 주셔도 살아있는 조직으로서의 건강한 조직이 돼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안 돼 그거 우리 해봤는데 안 돼라고 하는 사고는 좀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보자. 한번 해보고, 아니 우리 최대한 해보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야? 인정해야죠. 그거를 이걸 뛰어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냥 사실은 뭐 내용이사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통해서 좀 변화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라와서 그냥 촌에서 와가지고 네. 네. 대체로 이제 조금만요. 그 질문 시간이 길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네. 같이 받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설명 중에 법 가처분 집행 정지, 예. 가처분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헌이 현실적으로 교규와 위법이 됐다는 것을 가처분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그것만 나중에 대답을 좀 해주시죠, 같이.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불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이 이제 가까우니까 76년 됐네 입교가 정산종부 이제 해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옳은 일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교무님들도 일반 제가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교도 또 회장단만 생각하지 말고 교무들한테도 아까 333 전체 동의를 받듯이요. 이거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발전에서는 해야 되니까. 아까 여러 가지 10,000명 이하로 축소되고 없어지게 생겼어요. 몇 명 제동사님 제자 한 30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면은 물론 벽에 걸리겠지만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거를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좋습니다. 예로 우리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교무를 하는데 그 지난 종법사님이 그걸 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되냐 안 된다. 2천 명이 되냐 안 된다. 그래도 그걸 군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하는 거고 또 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상사님 때 할 때 우리 교당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대선 상사님이 유화를 개창하셨어요. 원불교 교세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세계 교화 유화를 하냐? 이렇게 했어요. 유화를 해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옳은 일이고 우리 원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00만 명 그 이상 세계화 하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니까 옳은 일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로 그 대답을 질의응답 대답을 하고 그 대체로 제한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 교무님이 시간을 좀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시간이 좋았습니다.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이제 걱정거리들, 그 공유해야 될 걱정거리들을 또 우리 의원들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강연은 이것으로 전체 마치고 가까운 곳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끝내지 못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